미드이스트 나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비앙카 자닌입니다. 글로벌 무역 경로가 점점 더 정치적 압박의 도구가 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역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무역 회랑인 IMEC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로 가는 잠재적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터키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전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혹은 얼마나 강력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프랭크 말룰 i24 뉴스 회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 직함이 아니라 넥스트베이의 대사로서 함께 하십니다. 하이파만 개발을 촉진하는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하이파가 IMS의 지중해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랭크. 먼저 간단하게 IMEC가 무엇이며 왜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이 이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었나요? IMEC은 23년 9월에 설립되어 투표와 합의를 거쳤습니다. 인도 총리 모디의 아이디어로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회랑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IMEC, 인도, 중동, 유럽 회랑입니다. 이 회랑이 승인된 것은 9월 23일이었고 10월 7일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로시 하샤나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민들 앞에서 지도를 보여주던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동의 미래라고 했죠. 그리고 10월 7일 사건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란과의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과 사우디가 서명한 IMEC를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서명한 IMEC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입니다.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이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재앙입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더 이상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IMEC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리고 특히 하이파 항구에 대해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북부 지역 특히 하이파 항구가 대안으로서 이 새로운 희망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언급하셨죠? 사우디아라비아는 IMEC 회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터키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종종 아주 자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익 그리고 인도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IMEC의 역할과 잠재력에 어떤 위협이 되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외교관으로서 저는 항상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동맹이 아브라함 협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협정은 경제 협력을 위한 틀이며 이 지역의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동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을 위한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맹은 안보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역 내 위협을 고려할 때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지역의 강대국들이 반응하고 어떤 종류의 동맹을 구축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이 배경에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IMEC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이것이 경쟁이라면 좋은 일입니다. 저는 경쟁을 좋아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려면 자신들의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이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파트너인가요? 우선 자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출발해서 시리아를 거치거나 레바논을 거치거나 이라크를 거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의 불안정성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많은 기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베이 지역, 이스라엘 북부의 53개 도시 중에 27개 아랍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 협정의 DNA는 공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북부에는 공존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에 이런 종류의 공존, 이런 종류의 안정, 이런 종류의 안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첨단 기술력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북부에 대규모 본사를 건설하러 온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체 도로를 건설하려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 항구는 트리에스테, 마르세유로 가는 관문이며 유럽에 더 안전한 길을 제공할 기회를 줍니다. 특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이파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또는 그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당신은 하이파 베이 얼라이언스, 넥스트 베이 53개 도시 연합의 대사이시잖아요.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의 회랑과 하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53개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단순히 교통만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메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회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과 데이터,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안보, 안정성, 기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데이터와 통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교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길이 하이파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프랭크, 정말 감사합니다. 비앙카, 와서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